안녕하세요. 원생이가 알려줄 기원의 원생입니다. 오늘은 대학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만한 학부연구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대학원이 궁금하거나 고민이 될 때 학부 인턴 한번 해봐, 학부연구생 해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. 제가 또 학부연구생도 해보고 대학원생도 해보고 하면서 직접 겪고 경험해봐서 알게 된 학부연구생의 의미와 또 실제 생활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첫 번째로 스펙으로서 학부연구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저는 스펙이라는 거는 한 줄로 증명될 수 있는 무언가 플러스 그곳에서부터 배운 것으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학부연구생은 당연히 스펙이 되겠죠. 실제로 학부연구생을 경험하고 대학원에 들어오지 않고 취업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또 그런 경우에 좋은 회사에 간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.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연구생이라는 게 단순히 경험의 여부의 스펙이 아니라 이 학부연구생 경험이 결국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직무나 회사 생활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건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제가 대학 입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왔고 또 외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대학원도 거치고 취업도 하면서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요. 이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스펙은 우선 늘릴수록 좋다. 즉 다다익선이다 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경험 중에서 한 가지 경험이라도 나한테 되게 크리티컬해질 때가 있거든요. 되게 많은 거를 깨달았다거나 결국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이어지는 선처럼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남다른 스토리텔링, 남다른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관건은 깨달음입니다. 다른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안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들게 부딪혀서 경험해서 알게 된 경험과 또 통찰이라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저는 휴학을 하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. 이 경험을 저는 그 학교에서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1대1로 이렇게 친구 버디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. 저는 유럽 여행을 다닐 때 영어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영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. 제가 그냥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시민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뭐 더 디센던트 오브 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게 뭐야? 이렇게 했는데 옆에 친구가 태양의 후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면서 태양의 후예 그러니까 야야야 하면서 송중기 막 이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때 되게 재밌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있어요. 근데 그때는 좀 어설픈 영어여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았었습니다. 그리고 또 독일을 여행할 때는 독일에 좀 뉘렌베르크라고 잘 여행자분들이 안 가시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거기 계시던 어떤 한국인 여자분이 다른 외국인 분들이랑 엄청 유창하게 영어로 말씀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. 근데 저랑 제 친구는 두려워서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짜파게티만 먹으면서 바라봤어요.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크게 느꼈던 사실은 뭐였냐면 유럽 여행을 하는 미국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걔네들은 모국어로 소통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어로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가서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.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어떤 가게를 가도 나는 미국에서 왔어 하면서 막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지더라고요. 그런 게 되게 부러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조금 더 영어로 된 컨텐츠를 많이 이제 쉽게 경험하려고 그냥 미국 드라마도 자막을 안 틀고 본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. 라고 제가 그래서 저도 이런 영어 회화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라는 그 스토리텔링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디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써서 냈어요. 그리고 그 내용으로 또 면접도 했고 그래서 최종 합격을 했답니다. 그래서 앞의 내용에서는 사실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건 별로 특별한 경험도 아니고요. 그런데 제가 거기 안에서 직접 피부로 느꼈던 경험들과 거기서 와닿았던 제 머릿속에 띵 하고 울려 퍼졌던 그런 깨달음들.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. 그래서 사실 대학생 때 여러분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,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, 여행도 있고,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, 교육 프로그램들 있죠.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학부연구생? 당연히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
다만 단순히 나 한 줄 스펙 남길 게 필요해서 학부연구생 할 거야.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학부연구생이라는 게 사실 연구실에 어쨌든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롭게 즐기셨던 대학생활, 즉 학점 관리와 과제, 동아리 활동, 또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재밌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학부연구생을 하는 순간부터 매일 출근해야 하는 무언가, 매이는 게 생긴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서는 꼭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학생을 가르치는 건 대학원생들이거든요. 근데 그 대학원생들이 그날 어떤 실험을 갑자기 하게 될지 그런 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해요.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매일 출근하고 또 대학원생들이 짜준 시간표에 맞게끔 출근을 해주는 게 여러분이 배울 게 많습니다. 즉 뭐냐면 생각보다 대학 생활에 학부연구생을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. 그리고 하는 일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억지로 쪼개서 학부연구생은 꼭 해야 된댔어 라고 해서 한다면 저는 그건 추천드리지 않아요. 다른 경험으로도 충분히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할 이야기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학부연구생이란 스펙이 꼭 있어야 취업이 될 것 같아.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죠. 만약 본인이 연구개발 분야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학부연구생을 경험해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. 그리고 그거를 왜 안 해봤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. 연구에 관심이 있는데.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연결돼서 그러면 대학원에 저는 가고 싶은데 혹은 대학원을 갈지 말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럴 때는 학부연구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? 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그 학부연구생 2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원생이었습니다.